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임야 수천 제곱미터를 태웠고 3시간이 넘어서야 꺼졌는데요. 건조한 날씨에다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진화에 애를 먹었는데 이번 화재 역시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연기가 산을 에워쌉니다. 매캐한 연기는 마치 산 하나를 집어삼킬 듯 피어오릅니다. 소방 헬기가 수시로 물을 퍼나르지만 불길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기장군 거문산 7분 능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낮 1시 10분쯤입니다. 소방, 산림청 헬기 11대와 소방차 50여 대가 동원됐지만 고지대라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큰 불길은 3시간이 넘어서야 잡혔습니다. 하지만 산 곳곳은 이렇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길이 산 정상으로 계속 번지면서 임야 7,000제곱미터가 숯덩이가 됐습니다. 특히 열흘 넘게 이어진 건조특보에다 강한 바람까지 겹쳐 피해가 컸습니다. 진입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빨리 진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람이 또 많이 불었어요. 그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금방 그 산으로 연소 확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마을이 없어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현장에 있던 농막 주인 70살 김모 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농막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바람이 불어 불씨가 번졌다는 김 씨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이달 들어서만 부산 등 전국에서 83건의 산불이 발생해 임야 43만 제곱미터가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설을 앞두고 부산시가 성수품 업체들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눈속임이 여전했습니다. 유통기한 1년이 지난 제품을 그냥 버젓이 판매하는가 하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제품을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남구의 한 축산물 유통업체. 천장에 커다란 국내산 한우가 걸려 있고 바닥에도 고기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들여다보니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유통기한 경과된 건 맞지요? 일단 요거 상은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왜 유통기한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번엔 또 다른 축산물 업체의 돼지고기. 유통기한이 일주일이 지났고 옆에 있는 건 보름이나 지났지만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결국 단속반에 적발돼 모두 폐기 처분됩니다. 일단 그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그 유통기한은 지난 게 맞죠? 확인하셨지요? 예. 부산시가 설 성수식품 취급업체를 단속했더니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등 각종 위반 행위로 15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축산물들은 이렇게 꽝꽝 언 채로 냉동 창고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보관돼 왔는데요. 이 가운데는 유통기한이 무려 1년이나 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암세포 억제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 과대 광고하고 한과의 유통기한을 6개월 늘려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위험한 불량 먹거리들이 곳곳으로 퍼져나갔지만 언제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민들도 구매하실 때 그 표시를 자세히 보시고 원산지라든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설 연휴 기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적발된 위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롯데타워의 주거시설을 완전히 빼겠다고 발표하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어진 각종 특혜 의혹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롯데그룹은 부산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된 관광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롯데건설이 부산 롯데월드 부진의 해안 매립지의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07층 건물의 절반 이상을 주거지로 분양하겠다는 것인데 2009년 롯데는 롯데타워에 주거시설을 넣기 위해 매립지 용도 변경을 추진합니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불가 결정이 났습니다. 롯데는 땅을 방치합니다. 아파트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부산시의 특혜 제공 시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10년,
부산시는 롯데타워를 원래 목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짓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혹투성이던 주거시설은 완전히 뺍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산 시민의 열망을 담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에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고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최적의 관광 앵커 시설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독특한 외관의 공중수목원과 원도심 전망대, 각종 놀이시설이 들어섭니다. 롯데 측의 예상 관람객은 연 200만 명. 이번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도 이렇게 투자한 적이 없는 결정을 부산의 롯데그룹이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이 받은 사랑만큼 더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롯데가 마천루의 꿈을 접으면서 높이는 107층에서 30층으로 사업비 역시 1조 5천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오는 10월 공사가 재개되면 부산 롯데타워는 2022년 문을 엽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오늘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안건을 의결하는 데는 단 30분이 걸린 반면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은 무려 2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걸 두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해야 될까요?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 275회 임시회 마지막 날. 지난 2주간 심사했던 안건들을 상정해 의결한 데 이어 시의원 자유 발언 순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의원의 자유 발언이 시작되고 자갈치시장에 제대로 된 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산 해안 관문에 잘 디자인된 야간 갱간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두 번째 시의원이 발언대에 오릅니다. 학교 현장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이렇게 5분 간격을 두고 줄줄이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시의원들 숫자가 22명. 전체 시의원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시의원 22명이 자유 발언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만 2시간. 반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개최 건의안과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등 본회의에 상정됐던 29개 안건은 30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지 않은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 발언의 원래 취지는 초선 의원들에게 5분 정도 단상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출발했습니다. 때문에 상임위원장이나 다선 의원들은 자유 발언 신청자가 많을 경우 초선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양보하는 게 불문율. 그러나 8대 시의회 들어서는 의장과 7명의 상임위원장 모두 초선 의원들이 맡으면서 의장단의 조절 기능이 거의 상실됐습니다. 많아야 10명 선에서 마무리되던 5분 자유 발언자가 2배로 늘어난 이유입니다. 시의원들의 정치적 경쟁 무대로 변해버린 부산시의회 5분 자유 발언. 각자 도생을 위한 무한 경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낙동강 하구를 찾는 철새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로와 신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곳곳에 진행되면서 철새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환경단체 회원인 박중록 씨는 매주 주말마다 낙동강 하구를 찾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겨울나기를 관찰하고 개체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대 중반 10,000마리 가까이 관찰됐던 고니는 올해 고작 3,000마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름 철새이자 멸종보호종인 쇠제비 갈매기도 10여 년 전 5,000마리 넘게 나타났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쇠제비 갈매기 같은 경우는 3,000마리, 4,000마리가 매년 여름철에 번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번식하는 개체군이 제로, 전혀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렸고. 낙동강 주변은 에코델타시티 사업과 부산신항 조성사업 등 대형 건설 사업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요트 계류장 건설과 대저 엄궁대교 교량 건설을 무엇보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량 건설 과정에서 철새 서식지가 파괴되고 낙동강 생태계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교량 건설과 같은 이런 중요한 일들이 충분한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돼야 될 그런. 부산시는 항만 교통량 감당을 위해선 추가 교량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과 협의해 철새 서식지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에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1명이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오늘 시청에서 가입식을 열고 아너 154호부터 164호까지 11명의 아너 회원을 동시에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아너 회원은 좋은문화병원 문화숙 원장과 강영복 해인산업 대표, 구재고 평해 대표 부부,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 등 11명입니다. 전국 최초이자 최다를 기록한 아너소사이어티 11명 공동가입은 지난 2016년에 이어서 부산에서는 두 번째 일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개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부산은 세계적인 이벤트를 열 수 있는 마이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행사 유치가 이루어지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의회는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과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부산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등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시무식을 갖고 새 시즌 준비에 나섰습니다. 롯데는 오늘 오전 사직야구장에서 양상문 감독과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고 김종인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양 감독은 이어 선수단 전체의 기초체력 검사를 진행한 뒤 대만과 일본 전지훈련의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부산 경영자 총협회가 지역의 주요 기업 13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부산 기업들의 설 휴무 일수는 평균 5일로 지난해보다 0.9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기업 68.5%가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상여금 규모는 평균 109만 9천 원이었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설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69.8%로 많았고 개선됐다는 답은 3.8%에 그쳤습니다. 또 부산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쉬는 기업은 57.7%로 조사됐습니다. 부실 시공 논란을 빚어온 강서구 명지동 중흥 S클래스 더 테라스 입주 예정자의 70%가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총 222가구 중 152가구가 4,500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 계약 해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는 최종 준공 승인이나 아파트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입주민에게는 입주 지체 보상금을 주고 계약 해지 가구는 재분양할 계획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일까지 중소부품 협력업체에 물품 대금 146억 원가량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중소협력사들의 자금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72개 업체에 대해 예정 지급일보다 9일 일찍 대금을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생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협력사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NK금융그룹의 BNK금융그룹 IT센터 준공식이 오늘 오후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내 BNK I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BNK 측은 18,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전산동과 개발동 2개 동으로 구성된 IT센터 준공으로 각 계열사별로 분산돼 있던 IT 인프라와 인력을 집중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BNK금융그룹은 오늘 준공식에 이어서 디지털 혁신 선포식을 개최하고 향후 고객 중심의 IT 디지털 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병무청이 오늘부터 2019년도 병역 판정 검사를 시작합니다.
병역 판정 검사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진행되며 부산 지역의 검사 대상자는 2000년도에 출생한 2만 8천여 명입니다. 검사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신상명세서 작성과 각종 검사를 거쳐 신체 등급 판정까지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2019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가 오늘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또 연구 개발 지원과 소상공인 육성 등 10개 분야 170여 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1.7% 이자 차액 보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